안녕하세요. 세상 가장 친절한 안방주치 공개클리닉 웰 박민설입니다. 깊어가는 가을, 지금 TV 보고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건강도 안녕하시죠? 여러분들의 건강을 챙겨드리는 공개클리닉 웰. 오늘은요, 이 하지 정맥류에 대한 모든 것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다리가 붓고 아프고 혈관이 튀어나오기도 하는 이 하지 정맥류, 주변에서 앓는 분 한 분씩은 꼭 보셨을 텐데요. 오늘 이 하지 정맥류에 대한 궁금증 제대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도 저희 건강 MC 3인방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다들 뭐 하지정맥류 주변에 앓은 분들도 있으실 거고 들어보시기도 한 좀 친숙한 질환인 것 같은데요. 다들 뭐 이 종아리는 어떠세요? 괜찮으시죠? 저는 괜찮습니다. 근데 제 주변에 친구들이 하지정맥류로 고생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질문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동생이 굉장히 나이가 어려요. 그래서 20대 후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 하지정맥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젊다고 안 생기는 게 아니구나. 맞아요. 그래요? 그 뒤로 저도 계속 보게 돼요. 나 하지정맥류 아닌가? 의심증이 있어요. 제 친구도 네. 20대 중반에 수술한 친구가 있어가지고 이게 나이가 든다고 걸리는 게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선경 씨는 이제 무대에 서고 하면은 서 있고 뭐 이런 일 많이 하시잖아요. 네. 어때요? 요즘에 많이 붙는데 저는 또 트로트계의 또 댄스 가수 아니겠습니까? 아니 잠깐만요. 댄스 가수였어요? 사랑해. 몰랐지? 댄스 가수예요. 그래서 이 사실 네. 운동을 많이 하면 하지정맥류 걸릴 일이 없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네. 원래 춤신 추망이다. 그렇죠. 자꾸 부어서 네. 걱정은 됩니다. 야, 성경 씨 새로운 사실을 오늘 그 성경 알게 씨 되네요. 그거 이게 사랑해를 한번 제대로 한번 보여주세요. 제대로 댄스 가수인지 한번 보여주세요. 몰랐어요. 네. 일어서서 살짝 원래 일어나서. 그래요? 하나, 둘, 셋, 넷. 사랑해 그녀가 날 보내요. 골반 좋다. 그러면 제가 댄스 가수거든요 사실은. 뭐 정맥류에서는 안전하시겠다. 네. 하지 정맥류, 이 혈관이요 튀어나와가지고 보기도 좀 흉해지지만 다리가 무겁고 저려서 힘든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지 오늘 하지 정맥류에 대한 고민 저희가 깔끔하게 지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개 클리닉과 함께하는 안방주치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외과 전문의 김대중 원장님, 박용범 원장님 두 분이신데요. 우리가 하지정맥류 하면요, 보통 이제 그 울퉁불퉁한 혈관 생각나잖아요. 그러면 네네. 보기 좀 흉해, 요 정도만 생각하는데 그냥 혈관이 좀 튀어나온 거 말고 이것뿐인데 몸에 좀 문제가 되나요, 실제로? 사실 하지정맥류라고 하면 미용적인 문제를 대부분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전신적인 피로감이나 아니면 무기력감 그런 걸 만들 수도 있고 장시간 방치를 하셨을 때 피부에 변화가 생긴다거나 그리고 전신적으로 심장이라든지 폐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뇌 시스템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뇌까지요? 모든 게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 아니지만 오자마자 그런 심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다 네. 그렇게 보편적으로 다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길게 방치해서 좋은 건 없지 않습니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네. 끝내는 우리 몸에 그런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첫 질문을 끝내는 우리 몸에 이렇게 너무 무서운데 오늘 좀 집중하게 원장님, 되네요. 궁금한 게 네네. 그러면 모든 병은 원인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하지정맥류가 왜 생기는지도 궁금하지만 하지정맥류 때문에 다른 병으로 옮겨가는지 또는 반대로 다른 병 때문에 하지정맥류가 생기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러게 왜 생기는지 일단 너무 왜 생기죠? 궁금하네요. 네, 일단 하지정맥의 원인에 대해서는 매우 많은 원인들이 밝혀져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원인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가장 첫 번째로 성별 자체로서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통 여성과 남성을 비교했을 때 여성에서 약 4배, 많게는 수배 정도 네. 발생률이 훨씬 4배에서 많다라고 하는데 20배요. 그래요? 그러한 원인들로 가장 크게 설명되는 것들이 여성 호르몬이나 피임약의 호르몬 자체들이 직접적인 혈관에 영향을 미치거나 아니면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임신 출산력인 것 같아요. 임신을 맞아요. 하게 되면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체내 혈액량이 증가를 하게 되고 점점 복압이 증가를 하면서 정맥을 압박하기 때문에 하지정맥 자체의 발생률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유전적 요인이 있어서 저희가 외래에서 문진을 할 경우에 항상 환자분들에게 가족력을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드물지만 간혹 종양이나 기저질환 자체에서 혈전이 형성이 되면서 신부정맥 자체가 막히거나 우려혈성 신부전이나 그런 기타 심장질환 또는 간질환 등에서 전신적으로의 순환이 문제가 생기면서
하지정맥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생님, 하지정맥류가 특별히 잘생기는 사람이나 아니면 또 직업군이 또 있나요? 네, 아무래도 하지정맥 자체가 생활 패턴이나 아니면 직업들에 따라서 조금 호발하는 분들이 있는데 가장 오래 서 있거나 아니면 오래 앉아 있는 경우 또는 체중 과다이거나 운동 부족인 경우에는 종아리 쪽에 피가 많이 고이게 되고 정맥 내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서 하지정맥이 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을 자주 접하게 되는 의료진들 또는 선생님들 또는 뭐 서비스 판매업들, 네, 맞아요. 운전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요리하시는 분들이 하지정맥에 좀 호발할 수가 있습니다. 저같이 까불면은 뭐 아니요, 이렇게 걸릴 까고 혈액순환이 너무 잘 돼서 걸릴 괜찮은데 리가 없겠네요. 제 주변에 여자분들이 많이 걸린다고 하는데 제 주변에는 남성분이 걸리셔가지고 여름에 촬영을 하는데 계속 반바지를 입으시면서도 신경을 쓰이더라고요. 이게 보이죠? 자꾸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그분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분 마이크를 두고 가만히 서 계시는 일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한 자세로다가 서만 계시니까 남성분들도 그게 생기더라고요. 근데 궁금한 게 우리 제 주변에는 하이힐 때문에 생긴다는 말을 하거든요. 맞아. 여자분들이 신는다고 하니까. 구두가 하이힐이 높으면 네. 그건 영향이 없습니까? 하이힐 같은 경우가 위치를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까치발을 들고 있는 상태가 되는데 높은 뒤꿈치가 들린 상태에서 이동을 하게 되면 종아리 자체 근육 수축과 이완이 원활하지가 않게 돼요. 그래서 하이힐을 계속 신고 있게 되면은 종아리 쪽에서의 혈액순환 자체가 방해가 되기 때문에 뭐 한 번씩은 괜찮지만 장기간 우리가 하이힐을 뭐 하루 이틀 신는 게 아니라 여성분들이 거의 뭐 최소 10년, 평생인데. 20년 길게 신는 분들은 오래 신으시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하지정맥이 취약하게 됩니다. 어머, 갑자기 난 이 다리가 지금 졸리는 것 같아. 이 부분에서는 먹고 싶어. 저도 좀 조심해야 되네요. 왜요? 요즘에 난 왠지 알 것 같아. 키높이 구두? 네, 요즘에 제가 키로피 구두를 좀 신는데 이거 벽돌 한 장이 있어요. 벽돌 한 장이. 하지 말아야 되네. 오늘은 안 신고 와서 그래서 이게 까불 때는 야, 이거 하이힐 신고 춤추는 것도 힘든데 그걸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딱 중간 정도만 하는 것 같잖아요. 이게 다 보합이 있었구나 그렇게. 또 이 댄스 가수로서의 고충이 또 있었네요, 성경 씨가. 아니 저는 여자한테 많이 걸린다니까. 그리고 힐 신으면 많이 걸린다는데 우리는 방송하다 보면 신을 수밖에 없는 맞아요. 순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데 이게 혼자 내가 하지정맥류인가 아닌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저 여성분들한테 많이 걸린다고 하니까 또 준비를 했죠. 자, 저희가 차트로 준비를 했는데요. 이 자가진단 몇 개나 여러분들 해당이 되시는지 하나씩 뗄 때마다 나도 저런 증상 있나?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증상, 다리에 지렁이 같이 불룩하게 튀어나온 혈관이 있다. 요거는 보면 뭐 바로 알 수 있겠죠. 기상시에는 덜하지만 걸을 경우 다리에 불편함이 증가한다. 걷다 보면 다리가 좀 붓고 불편하다는 분들 계시죠? 그리고 오후에서 저녁 시간 종아리 부분이 묵직하거나 쑤시는 듯한 통증이 있다. 많이 걸으면 저런데. 그렇지. 진짜요? 네, 쑤실 정도로? 쑤시고 아파요. 오. 다음 보겠습니다. 눕거나 다리를 올릴 시 묵직한 느낌이나 통증이 완화. 맞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걸어 다니면 아프다가 좀 이렇게 누워서 다리 들면은 좀 덜 하다는 말이죠. 네네네. 그래서 베개를 놓고 올려놓고 자거든요, 저는. 네. 어휴, 그러면 지금 찬희 씨 벌써 한 2개 아유, 해당되시는 어떻게 거예요? 해. 검사 받아야 되나 봐. 일단 더 보죠, 더 네네. 보죠. 네. 나머지 2분은 아직 해당 사항 없으시죠? 아니 두 예, 개 저도 없습니다, 있어요. 없습니다. 2개. 네? 저도 2개 있어요. 그 깔창 신은 채로 다리 올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3번, 4번 지금 2개 있는 것 같아. 이거 지금. 상상하니까 너무 웃기다. 요즘 두 분이 네네. 이미 자가 진단에서 증상이 나오는데 이게 하지정맥류가 전염되진 않죠. 무슨 전염이 돼. 내 혈관 내려가지고 왜 이래. 쳐다보면 울릴 수도 있어.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많이 걷고 난 날이면 밤에 장단지 근육에 경련이 발생한다. 저는 이거 태어나서 처음 한 번 한라산 올라갔다. 그건 무리해서. 네. 우리 그 정도는 뭐 그냥 특이 괜찮습니다. 케이스라고 봐야겠죠? 지난다고 얘기하는 그거죠. 그렇죠. 지나는 거죠. 자, 다리의 피부색이 갈색이나 검은색으로 변화한다. 이렇죠. 이렇게 되면 뭔가 좀 심각한 상태인 거죠? 네, 조금 더 진행된 상황입니다. 좀 무섭네요. 자, 한쪽 복숭아뼈 주위 피부 궤양 생성. 점점 무서워집니다. 무서워지는데? 피부 궤양
마지막입니다. 허리 디스크, 물리치료나 한의원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다리, 골반, 허리의 불편함. 맞아요. 허리 안 좋으신 분들이 왜 다리도 저리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허리에 문제가 없는데 다리가 왜 이렇게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하지정맥류일 수도 있겠네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몇 개나 해당되면 병원을 한번 가봐야 될까요? 보통은 3개 이상 해당되면 네. 이상.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오. 도움이 씨, 됩니다. 바로 지금 번호표 저 가야 뽑아서 돼요.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허리 디스크인 줄 알고 다리가 저려서 네네. 한의원에도 가고 한의원에서 이상 없다. 정형외과 가서 찍었는데 디스크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럼 내 몸에 어딘가에 염증이 있나 보다. 그래서 내과에 가서 이제 피 검사도 했는데 염증도 아니었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거든요. 음흠. 그럼 저 위험합니다. 3개 나왔으면 검사를 받아봐야 되는 거예요. 네네. 위험해. 어이구야. 방치하면 심장까지 무리가 가기 아까 못 때문에 끝내는 빨리 가야 돼. 목숨을 빨리 가.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교수님은 지금 의사 선생님 같으세요. 위험해요. 좀 있으면 방치하면 심장까지 가기 때문에. 왜 이렇게 환자를 만들어요? 아니 저는 지금 양옆을 봐도 다 의사 선생님 같고 그러니까요. 지금 뭐 세 가지, 네 가지 정도 나오면은 병원에 가서 진단, 검사를 받으라고 하셨는데 병원에서는 대충 하지 정맥류를 정확하게 이렇게 진단하거나 검사하는 방법들은 어떤 방법을 거칩니까? 하지정맥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모든 질환이 그렇듯이 정확한 진단보다 중요한 게 환자와의 문진과 신체 검진을 통해서 전반적인 환자 상태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뭐 압박 검사, 기타 여러 검사법들이 하지정맥을 검사할 때 보조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검사는 비침습적인 방법을 통해서 혈액의 이동과 역류 여부를 판단하는 혈관 초음파 검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혈관 초음파. 겉으로 다 먼저 확인을 하는 거예요. 많이 자세가 불편하거나 힘든 경우가 아니면은 직립선 상태로 즉 환자가 서서 할 때 혈액이 이동하거나 네. 역류하는 여부를 가장 쉽게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초음파를 통해서 검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더 디테일하게 뭔가 검사를 더 받는 경우도 있어요. 혈관 초음파를 통해서 하지정맥을 진단할 때 그것만은 충분한데 간혹 이제 혈관 CT를 촬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혈관 자체에 기형이 있는 경우도 있고 정말 드물게 유전 질환 때문에 하지정맥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무조건 하지정맥류가 진단이 됐다고 해서 치료를 하는 것보다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저희 병원에서 실제로 하지정맥은 진단이 됐는데 예. 뭔가 좀 더 다른 원인이 있을 것 같다 해서 CT 검사를 촬영한 부분이고요. 혈관 CT를 찍으면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이제 오. 3D 구조로 해서 복원이 된 어머, 사진인데 신기하다. 지금 양쪽 다리인 거죠? 아니, 절비 보고 인삼인 줄 발끝 쪽에 인삼을. 오른쪽 왼쪽이 완전히 밸런스가 다르네요. 또 발끝도. 근데 이거는 그렇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네. 화살 표시 돼 있는 부분이 사타구니 네네네. 쪽인가요? 네. 아까 말씀드린 골반이요. 신부정맥 자체에 혈전이 막히게 되면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아래쪽에서 상대적으로 큰 물줄기가 막혀 있기 때문에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자 스스로 이제 혈관들이 자라나서 하지정맥류가 동반돼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고요. 다음 사진. 이건 완전히 다른데? 오. 이런 경우는 이제 이런 경우를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이렇게 오시는 분이 지금 화면상으로 보면 오른쪽 아래쪽을 보면 혈관 같은 게 엄청 뭔가 나뭇가지 네, 많은 네. 것처럼 보이는데 네. 저게 이제 유전 질환, 이제 특이 유전 질환에서 하지정맥류가 동반돼 있는 경우 이제 저희가 CT를 의심돼 찍었던 분들인데 이렇게 하지정맥 진단 자체 아까 말씀드린 초음파만으로 충분한데 다른 원인이나 또는 기저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CT 검사를 통해서 정밀적으로 좀 더 검사를 하고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질병들도 진단 진짜 중요하잖아요. 근데 하지정맥류에 있어서 진단이 진짜 중요하고 그만큼 강조되는 이유가 있나요? 사실 진단이 중요하지 않은 질환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어느 질환이든지 진단이 다 중요하죠. 하지만 전형적인 양상을 나타내는 질환들이 있는가 하면 하지정맥류는 아주 잘못 알려져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하지정맥류이다. 그거 아니에요? 네, 보통 하지정맥류라고 하면은 그 류자가 혹 유자를 뜻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잘못 표기된 것입니다. 무조건 튀어나와야지 하지정맥류이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환자분들뿐만이 아니라 네. 심지어는 의사 선생님들마저도 여기 장단지가 울퉁불퉁해야 네네네네. 하지정맥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을 중시하게 되는 거죠. 야. 그런데 그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원인이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의사가 직접 세밀하게 초음파를 직접 보고 그걸 보고서도
의문이 가시지 않으면 네. 아까 말씀하셨던 CT 검진이라든지 혈관 촬영들을 통해서 더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만 정확한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정확한 치료를 해야만 다시는 재발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안타깝게도 그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하지정맥류는 치료를 하고 나서도 흔히 재발하는 질환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정확한 진단만 이루어지고 정확한 적합한 치료만 이루어진다면 재발하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것이죠. 네. 그렇구나. 아유, 그래서 잘 진단이 알겠습니다. 중요합니다. 명쾌하시다. 네. 눈에 보이는 것만 눈에 치료하는 보이는 게 게 다가 아니다. 무섭네. 네. 야, 영화 대사 같아. 나 닥터 스트레인지에서 이 대사 들은 것 같은데. 저희는 네. 눈에 보이는 게 다인 줄 알았잖아요. 정말 정확한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한 질환이네요. 이 하지정맥류 이렇게 정확한 진단이 중요한 만큼 잘못된 오해나 잘못된 상식들도 참 많은데요. 그래서 오해 제대로 잡아보는 시간 준비했죠. 카더라 통신에 울고 웃는 카더남과 인터넷 세상을 맹신하는 검색녀의 OX, OX 극장. 극장. 야, 오늘 또 이 OX가 첨예하게 갈릴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저는 뭐 원장님 두 분이 보신 것처럼 워낙 학구적이기 때문에 다 맞춥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책만 보면 안 되거든요. 네, 그렇죠. 저는 이제 매일 생방송하지, 하루에 1시간씩 매일 서 있지, 다리가 저리지, 몸으로 체득한, 그리고 이 검색, 웬만한 도서관이 요즘은 휴대폰 안에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네, 이 분야에서 해박하지 않을까, 좀 자신이 있네요. 오늘 좀 카더라 통신 모으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삶의 현장에서 하지정맥류를 분석해서 왔습니다. 극장에서. 극장에서. 자, 오늘 승부는 어떻게 될지,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원장님 문제 주시죠.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반신욕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 아, 반신욕이 아유, 무조건 혈액순환에 되죠. 질문이 된다. 안 되죠. 이거는 왜 안 돼요? 왜 안 돼? 되죠. 자꾸 어려운 이야기를 하려니까 그런데 하지정맥류가 결국은 혈액순환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근데 반신욕을 하면 밑에는 하반신은 따뜻하니까 혈액도 묽어져 있고 혈관도 커져 있잖아요. 네. 근데 결국 위로 올라오면 막히잖아요. 결국 그것 때문에 하지정맥류에는 반신욕이 안 좋습니다. 아니, 그럼 이렇게 전신욕은 다 담그면? 그건 고민 안 얼굴 해봤는데. 머리에 안 좋게 머리 안 좋겠네. 내가 혈액이 안 좋아서. 아니 원장님, 아니 원장님이 지금 네, 질문을 논리가 내면 이상하신데. 아니, 잘 머리가 만나니까 이상해요. 무릎이 안 좋고 아, 근데 여기까지 당기면 위에 안 아니 좋고 원장님이 하면서 질문한 이상한데 문제는 그럴듯하면서. 반신욕이지 전신욕이 아니에요. 반신욕은 어쨌든 네. 안 좋습니다. 근데 제가 확실합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혈액순환에는 좋긴 한데요. 이게 당뇨 환자한테도 안 좋고 화지정맥류 환자한테도 안 좋다는 내용이 또 나와 있네요. 아, 그래요? 네. 반신욕. 근데 이게 반신욕하면 좀 되게 시원하지 않나요? 시원하죠. 좋다 이런 소리 절로 나는데. 저는 지방 출장 가면 네. 이렇게 숙소 잡을 때 항상 물어봐요. 욕조가 있습니까? 아. 너무 피곤하니까 네. 욕조가 딱 있으면 한참 제가 춤을 추고 나서 다리의 피로를 풀기 위해서 네. 이제 뭔가 좀 슬픈데요? 딱 이렇게 반신욕하거나 탕에 딱 들어오면 시원하다. 맞아. 피로가 쫙 풀려. 이 피로가 풀리는 것이 바로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거는 성경 씨가 하지정맥류가 없기 때문인데 잠깐 나오셨잖아요. 제가 박사가 두 개라니까. 아니 여기 사진 박사지 뭐 의학 박사 아니면서. 제 말이 맞아요, 정말. 이 반신욕이나 뭐 전신욕이나 어머님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는 좀 힘드시지만 달목욕을 끊으시면서 건강 관리를 하세요. 아침마다 새벽에 나가서 반신욕 하시고 와 목욕제기 하시면서.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이 건강에 좋고 혈액 순환에도 좋기 때문에 하지정맥류에도 당연히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하지정맥류에는 안 좋고 혈액순환에는 좋은데 당뇨 환자는 또 피하라는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그게 있어요? 저는 지금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X를 들면 결국 교수님이랑 같이 가는 거네? 민술 씨, 네. 의학은 과학이에요. 과학은 의학이에요. 아니 저는 의학은 과학적으로 설명을 과학인데 했어요. 교수님이 의학자 사이언스. 근데 맞다니까 내 말이 맞아요. 유사박 박사님을 따라가야 되나 고민이 되는데 진짜 나 모르겠네. 일단은 검색 결과를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제가 찾은 검색 결과에는 혈액순환에는 도움이 되지만 하지정맥류나 당뇨 환자는 피하라고 나와 있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듭니다. X. 저는 그냥 믿어요. 그냥 네. 피로가 떨고 계시네요. 스스로의 경험으로. 네, 저는 목욕탕을 너무 가고 싶기 때문에 그냥 네. 좋을 것 같아요. 저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썸나니까요. 때 좀 개운하게 밀고 싶어요. 자, 정답 발표해 주시죠. 하지정맥류, 반신욕, 혈액순환에 도움이 될까요? 정답은요? 네, 의견들이 많이 분분하신데 정답은 X입니다. 그럼요. 안 좋아요? 잠깐만요. 이게 X는 X인데 교수님이 말한 X는 아니고 제가 X 이게 정답인 거죠? 그렇게 교수님께서도 하신 여러 말씀 중에 일부분이 맞는 말도 있고 진짜 뭐가 맞는 거예요?
감탄사 빼고는 다 맞는 얘기예요. 교수님 편을 들어주고 싶은데 교수님 맞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정확한 거는 반신욕을 하는 경우에 과도하게 정맥 내에 있는 정류가 이제 확장이 되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피가 네, 거의 고이게 비슷한 되고 말이네요. 맞아요. 고이게 되면 압력이 증가하게 네. 되고 맞죠? 제가 이야기한 오히려 거예요. 그래서 과한 반신욕이나 그럼요. 사우나, 찜질방 등은 하지정맥 증상이나 있을 때 오히려 증상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럼 그럼요. 제가 그럼요. 검색한 내용도 맞는 내용인가요? 당뇨 환자나 하지정맥류 환자는 피하는 게 좋다. 정맥 같은 경우랑 동맥이 약간 계절성을 띠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더울 때는 정맥이 확장되기 때문에 정맥 질환 환자들이 많이 오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당뇨병 같은 경우나 했을 때 동맥 질환에서는 이렇게 오히려 추운 겨울에 좀 더 많이 병을 내원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개만 짚어가면 안 네. 될까요? 피로한 사람은 반신욕하면 도움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 씨는 네. 그걸로 하루의 피로를 푸신다는데 안 좋은 건가요? 반신욕을 하게 됐을 때 혈관이 확장이 되고 아까 교수님께서는 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혈액순환이 잘 된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동맥에 해당하는 상황이고요. 아, 동맥. 네. 동맥은 늘어나면 더 많은 피들이 가니까. 예. 하지만 정맥은 늘어나게 되면 그 피가 더 잘 가는 게 아니고 고이게 됩니다. 아, 얘는 거꾸로 올라가야 되니까 넓어지면 오히려 가라앉겠네요. 적절하게 네. 사이즈가 유지가 돼야 맞네, 된다는 거죠. 맞네. 크기가. 하기 때문에 다리에 머물러 있는 혈액이 머물러 있는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게 되면 끝내는 혈관이 더 팽창이 되고 하지정맥류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반신욕을 하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무 긴 시간은 자제해 주시고요. 그리고 반신욕을 하시더라도 하시면서 수시로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들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뜨거운 상황이 있더라도 혈액은 계속 밑으로 흘러 들어오는 상황이니까 심장 쪽으로. 그것도 팁이네요. 꿀팁이네요. 왜 그래서 네네. 열탕에 오래 앉아 있다 일어나 이렇게 띵 할 때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네. 자, 두 번째 문제도 이제 좀 궁금해지죠. 두 번째 문제 주시죠.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꽉 끼는 레깅스나 스키니진이 하지정맥류에 도움이 된다. 아, 근데 제가 인터넷 쇼핑을 진짜 많이 하는데 그 비행기에서 신는 압박 스타킹, 잘 때 신는 압박 스타킹 뭐 이런 쫀쫀한 거를 되게 많이 팔더라고요. 스키니진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이게 꽉 잡아주니까. 저는 꽉 잡아주는 게 뭐 좋다 그래가지고 뭐 다리 혈액순환 안 되고 임신했을 때도 약간 압박 스타킹 이런 거 신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전 특이 케이스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냥 심리적으로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레깅스를 입고 운동을 하고 와서 바로 안 벗으면 막 다리가 가렵고 아 막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꽉 끼는 건 안 좋다. 꽉 끼는 그런 건 것 안 같아. 좋은 것 같아. 혈액순환도 맞고 안 좋구나. 다른 사람한테 맞아도 난 아니야. 그래서 저는 바지도 배기 바지 입고 잘 때는 치마로 된 그 원피스, 원피스 잠옷을 입고 자거든요.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도 답이 X예요. 왜요? 왜 X냐 하면은 좀 전에 앞에 1번 문제와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이 스파이더맨이나 뭐 슈퍼맨처럼 전신에 꽉 끼는 그런 옷을 입었다면은 괜찮은데 레깅스나 스판 바지나 이런 거 쫄바지 있잖아요. 이거는 하체에만 해당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 아래쪽에 혈관이 지나가는 압력, 압력하고 느슨한 있어 보이려고. 네. 상체하고는 네. 압력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또 병목 현상이 생기고 혈관에 무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X입니다. 근데 압박 스타킹도 그 설득이 많이들 되는 신던데 무조건 이거랑 X예요. 레깅스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우리 헬스장에서도 레깅스 엄청 쫀쫀한 거 신고 운동하는데. 그거는 좀 보기에 멋있어 보이라고 하는 거고. 전 좀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근육을- 좀 있어 보이려고. 근육을 확인하면서 이렇게 운동해야 되는 거지만 분명히 전신이 꽉 끼거나 전신이 헐렁하면 괜찮은데 이렇게 하체만, 하반신만 꽉 끼는 옷은 저는 무조건 안 좋아요. 이게 과학이에요. 논리는 안 맞지만 저는 이 X는 같아요. 아니, 과학이에요? 자꾸 설득이 되는데 과학이라니까. 맞아요. 교수님 저 선생님들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데. 그럼 안 좋을 수밖에 없죠. 내가 다 맞추니까. 그래요? 그럼 아니, 내가 좀 틀려야 되는데 다 맞추니까 원장님들이 할 역할이 없어지잖아요. OX 여기서 그러면 얼른 들어보죠. 네네. 네, 여러분 들어주세요. 저 X 따라가겠습니다. X죠. 당연히 X죠. X 뭔가 설득이 됐어요 저는. 모두가 X를 외칠 때 네.
X예요. 그 멋쟁이는 포기를 레깅스죠. 못하지. 포기 못하죠. 근데 혈액 순환이 사실 또 뭐라고. 이 X예요. 유행의 제 이야기가 패션이 맞잖아요. 다 몸에 안 좋아. 그럼. 배꼽티, 안 배탈 좋아. 나죠. 하이힐 발 아프죠. 스키니진마저 안 좋으면 뭘 입어야 됩니까? 몸빼. 아니, 제가 설명하는 거는 뭘 과학적, 입어야 됩니까? 과학적 근거를 갖고 설명했다니까 왜 과학을 무시했어? 아니 과학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교수님을 무시하는 거야. 의학은 정답이네. 과학이라니까. 맞아요. X. 아, 그러면 교수님 믿고 한번 가봅니다. 네, 와, 저는 한번 통일해봅니다. 오릭스가 나왔어요. 아, 이게 아, 스키니진이 단계를 집에 잘 너무 되는데. 많은데 네. 어떡하지?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종종 있어요. 네, 정답은요? 정답은 X. 키진. 키진. 근데 논리가 맞아요? 아니, 모두가 무슨 네 분께서 일이야? 네. 어쨌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네 분께서 정답은 다 X로 들어주셔서 정답은 맞는데 네. 정확한 이유는 뭐 여러 의견도 내주시고 의료용 압박 스타킹 이야기도 하시고 스키니진이나 이런 레깅스 이야기도 하셨는데 정확히 차이가 뭐냐면 의료용 압박 스타킹 같은 경우는 개개인 상태에 따라서 발목 부분하고 종아리 부분, 좀 길게 나온 부분, 허벅지 부분까지 해서 각각의 전달하는 압력이 조금씩 상이하게 달라요. 바로 그게 치료죠, 치료. 그래서 아, 네. 이게 효율적으로 수축을 해주기 때문에 혈액순환 자체에 도움을 주는데 그렇죠. 반면에 패션용품인 네, 네. 스키니진이나 레깅스 같은 경우는 그냥 일괄적으로 꽉 조이고 있다고 아, 생각하시면 돼요. 걔네는 진짜 맞아요. 배꼽부터 끼거든요. 네. 일괄적으로 꽉 조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혈액순환에 방해를 줍니다. 그렇죠. 아, 다르구나. 이게 똑같이 조이는 느낌이어도 의료용 압박 스타킹에 의료용인 이유가 있네요. 야, 그럼 여자친구를 좀 아이고. 데려가거나 이럴 때 옷 네. 사줄 때는 이제는 좀 헐렁한 걸로 사주는 그럼요, 걸로. 그럼요. 원피스 저한테 가지고 자문을 얼마나 구하고. 좋아요. 네. 누가 누구한테 자문을 구해? 뭐 가격 검증 이런 것도 저한테 잡으려고 하고. 네. 그러게 일단 여자친구가 생기고 나서 그런 고민하셔도 그러니까. 않으신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성격 씨. 생기면 이제 네. 지식을 많이 쌓아가지고 마사지도 좀 해주고 혈액순환 잘 되라고 그러니까요. 나한테부터 시범으로 보여주고. 꽉기를 그런데 허락 맞고 야, 아니 오늘 박희진 교수님의 이 유사과학 논법. 야,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마지막 문제도- 계속 뭐로 가는데 계속 서울로 가고 있어. 그런데 문제도 제일 무서운 게 성무당이 네. 사람 잡는다고 야. 이야기하시는 게 깊이는 안 느껴져요. 네. 지식은 뭐 얕은 지식은 많은데 깊이가 잘 안 느껴져요. 어쨌든 교수님 덕분에 저희 4명이 모두 정답을 맞췄네요. 감사합니다. 약간 첨언을 드리면 아까 교수님께서 말한 전신 타이즈 혈액순환에 오히려 아, 그럼 더 스파이더맨은 좀 방해가 안 힘들겠네요. 스파이더맨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까 우리 임 선생님께 말씀해주신 뭐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힐, 그다음에 뭐 타이즈, 스키니, 네. 그다음에 그런 것들은 모두 그 보정 속옷들도 잘 보면 이렇게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신을 쪼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전신 타이즈는 좋을 거다. 그 내용은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군요. 그건- 중간중간에 이렇게 틀린 말이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뭐로 갔지만은 정답을 맞췄네요. 그건 마지막 저- 문제 가겠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 주시죠. 손등에 튀어나온 혈관도 네. 정맥류다. 그러니까 병이다. 네. 근데 그 여성분들이 진짜 공감하실 건데 남자들이 여기 팔뚝에 혈관 튀어나오면 멋있잖아요. 멋있다. 이거는 나는 XXX. 예전에는 그래서 당일 리가 없어. 예전에는 그래서 고등학교 다닐 때 그렇게 좋아한다고 그래서 네. 제가 여기다 안 보이게 이 네. 안에다가 고무 밴드를 이렇게 착용하고 버스를 탔던 기억이 나요. 팔이 보라색이 되지 그리고 않나요? 팔이 밟을 때 여기 힘줄이 쫙 나오고 괜히 운동하는 남자처럼 보이고 그랬던 아니 기억이 이게 진짜 나는데 그렇게 뭐 소개팅 같은 데 가서라도 이렇게 약간 이렇게 셔츠를 걷었는데 여기 이렇게 팔뚝에 이렇게 혈관이 이렇게 딱 있으면은 너무 멋있어. 말을 해서 뭐예요? 이거는 저의 사심을 담아서 저는 X 갑니다. 아니 원장님. 그런데 원장님, 제가 여자분들 정말 왜요? 정말 대답을 수준 차이 너무 나는 거예요. 모든 거는 저희들이 곧 이제 가을이면은 뭐 수능 시험이 다가오잖아요. 네네. 사실은 문제 속에 답이 있어요. 좀 민설 씨나 신경 씨가 한 게 다 틀렸어요. 에? 왜냐하면은 아니, 원장님이 바꾸려고 그랬어요. 아니 원장님이 문제를 낸 거는 손등이라고 했어요. 네, 손등에 손등이지 튀어나온 혈관도 정맥류다. 혈관에 막 근육에 이게 아니고. 네. 근데 손등은 네. 정확하게 정맥류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논리를 펴보면은 손등의 근육이 우선 혈관이 우선 동맥이냐는 거죠. 동맥입니까? 정맥입니까? 정맥입니다. 정맥이죠. 동맥이 아니에요. 그 당연히 정맥이죠. 그런데 제 아시는 학교 선배 교수님 중에 실제로 이거 방송에 나가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조금 왜소하시고 키가 크신 분인데 강의를 한 30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하지 정맥류로 수술을 하러 가셨어요.
갔는데 같이 갔는 사모님이 손을 보고 그러면서 이 손등 네. 수술을 같이 했어요. 뭐 1+1이에요? 그거는 안 물어봤는데 네. 어쨌든 손등은 정확하게 정맥이고 정맥류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긴 정확합니다. 여성분이 튀어나오면 그건 병일 수도 있겠네요. 정확해요. 네. 그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도 있거든요. 너무 네. 심하게 튀어나와서. 또 설득당해버렸네? 아니 그 아니, 여자라고 네. 하니까 지금 저도 원래 이런 게 잘 없었는데 약간- 나이가 들수록 약간 보이는 것 튀어나오고요. 같아요. 네. 여기도 튀어나왔고 그래서 근데 전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잘 못 느끼거든요. 아니 절인가? 나 요즘 절인 것 같은데? 아니 튀어나온 혈관도 누구 말을 믿어야 정맥이다. 되죠? 아니, 우리- 근데 이거는 저는 살이 얇은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좀 튀어나오지 않나 싶어서 일단 저는 X 가겠습니다. 어머님들이 맞아. 스트레스 받는 거 보면 더 늙어 보일까봐 스트레스 받는 거지 이게 병은 아닐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네. X. 저도 네. X. 인터넷 유사과학에 중독이죠, 한계가 인터넷. 있다. 네. 저도요. 그렇게 봅니다. 야, 21세기 정말 인터넷의 폐해를 보고 있는 인터넷 폐해를 정말. 진짜 이 근육 여기는 진짜 멋있는 건데 이게 병일 수도 있나? 아, 병 아니지. 그건 진짜 네. 멋진 거죠. 정답 왜 이래? 그래. 왜 이래 세 분 다? 아유, 네, 이거는 벌써- 그냥 미용이지. 뭐라니까. 아니 저 여기 밴드 가만 봤다니까. 아니 그 손등이 아니라니까. 만약에 여기다 그랬으면 그 당시에 그랬으면 다들 난리 났었죠. 그렇지. 교수님도 지금 많으신 것 같은데. 튀어나오셨네, 병. 정답은요? 네, 정답은 O가 아니라 X입니다. 유사과학은 이제 유사과학의 종말이지. 네. 이건 병이 The 아니지. end. 그래. 네. 근데 일단은 저희가 한 얘기 중에 어쨌든 정답에 가까운 얘기가 하나라도 있기는 있나요? 거의 저희가 뭐 선택을 하긴 했지만. 대부분이 X를 선택하신 분들이 하신 말씀이 대부분 다 정답입니다. 예. 정답이고요. 네. 이게 우리가 손을 상대적으로 팔에 비해서 많이 움직임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손등은 지방이 많이 쌓이기가 힘듭니다. 하기 때문에 혈관의 기능은 정상인데 상대적으로 지방이 사라지면서 손등에 있는 혈관이 도드라지면서 그게 마치 정맥류인 것처럼 도드라져 보여서 그게 이상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주 기능을 잘하고 있는 정상적인 혈관이고요. 혈관이 열일하고 있다. 네. 열심히 다행이다. 일을 하고 있다는 그리고 이 뜻이네요. 혈관이 제대로 기능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네. 갖다가 알아보기 위해서는 손을 이렇게 들어봤을 때 튀어나왔던 혈관이 싹 들어가면 들어가요. 들어가요. 그건 아주 정상적인 혈관입니다. 오. 근데 네. 손을 딱 들었는데 혈관이 나오게 하려면 여기를 꽉 들이고. 그렇죠. 아니 그럼 여기 보라색 된다. 아니, 원장님 그럼 제가 아시는 그분은 왜 수술을 했죠? 그건 단지 미용적인 역할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요. 우리가 혈관을 예쁜 눈으로 쳐다봐야 되는 이유가 이 혈관은 단지 그냥 우리 몸에 멋으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체온을 조절을 하게 되고 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항상 건강할 것 같지만 늙고 병들었을 때 이쪽을 통해서 수액을 맞아야 되고 또 원치 않지만 암에 걸리게 되면 이 혈관들을 통해서 항암 주사를 갖다가 맞게 되고 또 콩팥이 안 좋게 되면은 이틀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투석을 하지 않으면 삶을 연장할 수가 없죠. 하기 때문에 도드라진 혈관이 있으면 아 나를 위해서 묵묵하게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있구나 아유 라고 고생 생각하고 많다, 야. 네, 예쁜 눈으로 바라봐 주시기 진짜 바랍니다. 고마운 존재네. 네. 그러고 보면 저는 참 잘했네요. 혈관을 딱 도드라지게 잘 보이게 해서. 정확하네요. 자 다음 주 이 시간 대결도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하지정맥류에 대한 궁금증, 오해들 하나하나 풀어보고 있습니다. 하지정맥류의 대표적인 증상 중에 이제 뭐 다리가 붓고 저리고 이런 증상들이 있었는데요. 다리가 붓고 저리다고 해서 다 하지정맥류는 아니겠죠? 네, 그렇습니다. 환자분들께서 생각을 하실 때 다리가 붓고 저리고 뻐근하게 아프고 그리고 주무시다 다리에 쥐가 나기도 하고 뭔가 불편하긴 한데 당장 죽고 살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지내시고 가벼운 치료 위주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주로 처음에 가시는 곳이 어디냐면 다리가 저리고 아프니까 이것은 디스크 아닐까 소위 알고 있는 맞아. 아니면 허리가 안 협착증 좋으면. 아닐까 네. 많이 대중화되어 있는 이런 질환을 먼저 생각해서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한의원, 통증의학과에 가서 치료를 받으시죠.
근데 처음에 받아봤을 때는 뭔가가 좀 좋아지는 것 같지만 계속 반복이 되고 밤에 왠지 모르게 기분 나쁘게 뭐가 다리가 뻐근한 것 같기도 하고 안절부절 못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주무시다가 수시로 깨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나타나는 진단명이 뭐냐면 하지 불안 증후군이라고 해서 하지 하지 불안. 불안 증후군. 하지가 네. 불안해지는 건가요? 그렇죠. 안절부절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또 신경과를 찾아가신다거나 이렇게 해서 치료를 장시간 동안 예. 진단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하지정맥류에 대한 아주 잘못된 오해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하니 하지정맥류는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혈관이 이렇게 있으니까 네. 보일 것 같은데. 근데 보이지 않는 환자분들이 80에서 90%고요. 정말 많구나. 그래서 아까 도드라지는 보이는 게 환- 다가 아니라고 맞습니다. 하셨구나. 네. 보이는 환자분은 10%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대다수가 뭔가 좀 튀어나오고 보여야 하지정맥류라고 그렇죠. 생각하지 아무 네. 증상이 없으면 다른 질환을 찾게 되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실수가 눈에 보이는 걸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일시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가 또 뭐 조금 좋아졌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또 말씀해 주시겠지만 치료나 이런 걸 하더라도 재발을 잘 하는 이런 질환입니까? 아니면 한번 뭐 이렇게 하면은 그걸로서 끝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료를 받았던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 또는 일반인 분들께서 약간 하지정맥이라는 질환은 치료를 해도 재발을 잘한다라고 오해를 많이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약간 민감한 뭐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이유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아까 계속 말씀하셨던 눈에 보이는 즉 도드라져 보이는 혈관이나 눈에 보이는 혈관을 만 치료를 하고 안쪽에 문제가 되는 근본 혈관을 치료하지 않았던 경우나 아니면 나름 근본 혈관을 치료했다라고 하는데 그 근본 혈관의 치료 자체가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치료를 받았는데도 증상은 큰 호전이 없고 눈에 보이지 않았던 혈관과 도드라져 보였던 혈관이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안쪽에 근본 혈관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도드라져 보이고 눈에 보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재발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재발이 아닌 거고 처음에 치료가 제대로 안 된 거네요. 알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사를 맞았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사람은 수술했다 하시는 분도 계신데 맞아. 어떻게 치료하는 게 맞는 거죠? 우리가 건강에 목적을 두게 된다면 미용이 아니라 건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누누이 강조를 드리지만 보이는 혈관에 집착을 하는 게 아니라 근본, 보이지 않는 뿌리 혈관에 얼마나 우리가 집중을 해서 치료를 하느냐에 따라서 치료의 성과가 나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혈관이 큰 경우는 즉 하지정맥류가 일종의 나쁜 나무라고 생각을 하면요. 이 나무를 없애야 되는데 이 나무가 아름드리 나무인 거예요. 엄청 큰 나무면 가지 몇 개 뜯는다고 해서 이 나무가 죽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큰 나무 같은 경우에는 베내야만 하는 거고요. 힘들더라도 그게 바로 정식으로 하는 수술입니다. 수술적인 치료고요. 이 수술적인 치료는 무려 2000여 년에 걸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 옛날에도 하지정맥류가 있었어요. 2000년요? 2000년? 네네네네. 2000년? 좀 네. 잔인한 말이긴 하지만 그때는 전쟁하던 시절에 어떻게 병사들이 혈관이 튀어나와 있으면 왠지 전투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다리가 금방 쉽게 피로해지고 잘 뛰지도 못하고. 네. 그래서 그런 병사들에게 그리고 국민들에게 불로 달군 인두로 아우 잔인해. 거기를 지진 겁니다. 혈관을 태우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근데 그때 이미 혈관을 태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수술 외적인 방법으로 나온 것이 현대화시킨 것이 바로 혈관을 태우는 방법입니다. 요즘은 이제 인두는 아닐 거고 뭐 레이저? 네, 레이저나 태우는 게 바로 레이저고요. 너무 아플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그 혈관을 태우다 보니까 또 나름의 부작용이 생기다 보니까 수검댕 같은 부작용이 생기더라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줄이자고 만든 게 혈관을 삶는 방법입니다. 삶아요? 어떻게 살아요? 네, 어떻게 그게 삶아요? 바로 고주파입니다. 고주파로 혈관을. 네. 네. 근데 그렇게 뭐 삶거나 그 지져야 할 정도로 큰 혈관을 그렇게 닫아버리면 네. 피가 잘 통하나요? 다른 길이 생기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이제 환자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아주 큰 불안감 중에 하나가 그리고 궁금증이겠죠. 기존의 내 몸에 아무리 부실하더라도
있던 어떠한 특정한 혈관이나 장기를 없애면 나는 어떻게 살 수가 그리고 뭐 있나요? 가던 길이 막혔는데 어떡하지 이런 궁금증이 갑자기 네네네네. 드네요. 근데 한 가지 명심하셔야 될 건 이 고장난 하지정맥류는 우리 몸에 도움을 1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계속 마이너스를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내 몸에서 사라지는 게 더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사라지긴 사라지는데 그래도 그동안 그쪽 길로 조금이라도 가던 네네. 혈액들이 있을 텐데 얘네들은 그럼 어디로 가나요? 라고 한다면 우리 몸이 그렇게 허술한 것이 아닌 게 제2, 제3의 길을 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애들이 똑똑하네요. 네. 다행이다. 하기 때문에 네. 그쪽 길로 모든 혈액들이 다 정상적인 혈관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몸이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야,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점점 진지해지는 것이 네. 수술이나 레이저를 치료받을 때 어떻게 진행되는지 참 네. 궁금하거든요. 이제 네. 좀 깊이 파고드시는데요. 네. 네.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했을 경우에 상당히 많은 부분 절개를 했었습니다. 절개를 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절개를 많이 하지 않고 거의 1cm 미만에 그리고 흉도 남지 않게끔 해서 정확하게 그 혈관만을 제거할 수 있는 맞아요. 제 친구 도구들이 했는데 많이 흉이 나와 하나도 있습니다. 없어요. 맞습니다. 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요즘은 대부분의 환자분들께서 큰 고통 없이 치료받으시고 다음 날이면 바로 일상적인 생활에 복귀할 수 있을 만큼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요, 이렇게 한 번에 제대로 된 치료가 이루어지려면 또 정확한 진단을 먼저 받는 게 하지정맥류 치료의 첫걸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랜 시간 다리가 무겁고 아프고 보기 싫은 혈관까지 있다면 아유 얼마나 힘들까요? 닥터의 진료일기 이번에는요 하지정맥류로 마음까지 힘들었다는 분의 이야기 담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오늘의 주인공. 하루 종일 서서 서빙을 하고 손님 응대를 하는 횟집을 운영하고 계신 김영숙 씨입니다. 보름 전에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고 수술 후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입고 생활하는 중인데요. 확실히 다리가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네요. 스타킹 신고 계시네. 원래 좀 허리가 안 좋았는데 일을 좀 많이 하고 이런 날은 저녁을 못 먹을 정도로 너무 아빠가 방에 혼자 들어와서 울고 누워 있다가 누워가지고 다리도 좀 피해주고 허리도 좀 펴야 제가 견디겠더라고. 그래도 애들 키운다고 좀 시도 못한 게 그게 좀 아유, 네. 바쁜 일하셔서. 생활에 쫓기다 보니까 치료를 제때 못 받으셨나 봐요. 네, 밤에 주무시다가 쥐가 내리기도 하셨고요. 통증과 함께 여러 가지 불편감을 가지고 계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리가 붓고 무겁고 삶의 질이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저렇게 잠시 짬내서 쉬는 게 또 쉬는 게 아니잖아요. 용기를 내서 수술하셨다니까 다행이네요. 다리도 수술 안 하려고 했거든. 딸이 그냥 그거는 물리치료하고 이렇게 꼭 낫는 게 아니라고 혈관 문제니까 나누면 더 커지니까 엄마 이거는 수술로 해야 된다고. 진짜 운동 좀 하고 사실 산에 갔다 오니까 너무 몸이 날아갈 것 같아요. 이 진짜 하체가 다리가 안 아프니까 다니는 게 나비처럼 사뿐사뿐 이래 걸었어요. 그게 참 진짜 진작에 할 걸. 그래요. 수술 이후에 이 점검하러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아, 저게 초음파인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초음파 검사. 예. 수술 전에는 이상이 있던 혈관인데 어떻게 변했을지 궁금해지죠? 네, 그래서 수술 전에 혈액의 역류에서 붉게 표시되었던 곳들이 보시다시피 사라지면서 대부분의 증상이 좋아졌습니다. 스타킹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들, 서서 또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스타킹을 계속 신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도 이렇게 스타킹을 신고서 일을 합니다. 오, 원장님도 신으셨네요. 자, 오늘의 주인공도 가벼운 발걸음으로 꽃길만 걸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다행이다. 네, 와. 야, 오, 진짜 이게 아까 진작에 좀 할 걸 그랬다고 그 말씀을 하는 게 좀 기억에 남네요. 근데 원장님도 평소에 이 압박 스타킹을 신으세요? 네, 저희들 네. 다 신고 있습니다. 지금 두 분 다 신지 않으신 지금 거. 오늘도 신고 오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잠깐만요. 아니 안 불편하세요? 네. 그걸 신고 아, 있으면? 이걸 보여드려도 되나요? 네, 보여주세요. 네, 여기 이렇게 신고 있습니다. 어머, 그러네요. 아니, 평상시 네. 때 신으시는 이유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것이 다리를 꽉 해서 그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그 레깅스나
아니면 스키니진과 다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조가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위쪽으로 혈액을 밀어 올려주는 역할이 있어서 저희들이 앉아서 일하는 직업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술실에서 계속 서서 일을 하거든요. 하긴 한 수술이 뭐 자리에서. 길어지면 몇 시간씩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 스타킹이 일종의 이제 의료용품인지 네. 아니면 그냥 제가 알아서 예방 차원에서 사서 신을 수 있는지 아, 그래 아니면은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나오는 거 사서 아니면 신어도 되는 건가요? 진료나 정확한 진단을 거쳐서 뭐 규격이나 사이즈도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스타킹은 종류가 여러 가지고요. 예, 예. 재질도 다르고 그리고 본인에게 맞는 사이즈 그리고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지 그리고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다르게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근데 인터넷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물론 그 대중적인 스타킹을 구매해서 신으시는 것도 낫겠지만 그분의 피부 타입이라든지 이런 걸 다 고려를 해서 처방을 받으시게 되면 하지정맥류로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으시게 되면 또 이게 의료보험이 됩니다. 스타킹도 네. 아 그래요 처방전 가지고 네. 내일 그렇기 때문에 훨씬 병원에 더 가야 되겠다. 아니, 저렴한 가격으로 정맥류가 부담 없는데 없이 어떻게 저- 네. 네. 예방.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원장님 이렇게 네. 지금 원장님처럼 증상이 없어도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스타킹을 신고 계시잖아요. 네네. 근데 스타킹을 신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간단하게 네. 일상에서 이렇게 예방할 수 있는 뭐 그런 체조나 운동요법 이런 건 없어. 뭐 스스로 할 수 그러게요. 있는 뭐 평소에 방법들. 걷기도 좀 하고 바른 자세로 서 있다든지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 뭐 평소에 실천하시는 운동 같은 거 있을까요? 일단은 운동법 전에 간단하게 하지정맥을 예방하는 생활 습관에 도움이 되는 거에 먼저 설명을 잠깐 드리면 너무나도 기본적인 이야기지만 체중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고 꾸준한 운동도 좋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꾸준한 운동 같은 경우는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이 좋지만 오히려 복부나 다리 쪽에 과한 압력이 가해지는 근력 운동이나 심한 과격한 운동들은 오히려 하지정맥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 휴식을 취하거나 주무실 때 약간 다리를 심장보다 조금 높게 유지해 주는 게 좋은데요. 제일 쉽게 설명드리면 약간 손뼉 한 15에서 30cm 정도, 베개 높이 정도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약간 다리를 올리고 계시면 우리가 혈액순환도 잘 되고 그다음에 부종도 완화가 되는 그런 생활 습관들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여주실 거는 저희 패널분과 이렇게 뭐 거창하게 운동이라고 네, 하기는 네. 표현하기 좀 거창하지만 자, 앞에 나가서 네. 간단한 동작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댄스 트로트 가수 선경 씨가 성경식 네. 위치로 몸 쓰는 건 우리 선생님. 네. 저야 뭐 이거 안 해도 뭐 항상 뭐 건강. 나간 김에 이거 한 번 더 붙여. 완전히 그냥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일단은 먼저 저희가 사무실이나 아니면 공부할 때 많이 앉아 있는 자세이기 때문에 그냥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자세를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의자에 그냥 똑바로 앉으신 상태에서 다리는 이제 모아주는 게 제일 좋은데 그렇다고 너무 힘주면서까지 모아주실 필요는 없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흔히 이제 까치발을 든다고 표현을 하죠. 까치발 들듯이 뒤에 종아리 근육이 수축되게끔 쭉 올려주시고 어우, 시원해. 간단하네요. 어우, 내려주시고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추임새 내면은 나이 든 거라고 그러던데. 아니 괜찮습니다. 어우, 시원해. 어우. 근데 이런 동작을 이제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되는데 약간 주의하실 사항이 좀 나는 수축을 좀 더 하고 싶다 해서 꽉 수축을 하게 되면 다리 근육 경련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지난다고 그러세요? 이런 걸 주시면서 이거를 여기 지나가면 지나는. 나 그럴 것 그래서 같아요. 이제 내가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다, 난 사무실이다,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가볍게 뒤를 약간 털어주는 정도로 운동을 해주시면 되고요. 선생님 이런 건 안 되나요? 다리 떠는 거. 뭐 어른들한테 혼나간다. 혼날 수 있어요. 근데 그럼 실제로 다리 떠는 게 건강에 나쁘진 않겠네요? 어떻게 보면 하지정맥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다리 떠는 거는 근육을 약간 떨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럼 나중에 어른들이 너 왜 이렇게 다리를 떠냐면 하지정맥 예방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앉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 같은 경우인데 그냥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쭉 편 다음에 네. 뒤에가 약간 당겨지는 느낌이 들 때 발목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듯이 약간 털어주는 이것도 그냥 스트레칭하는 이건 예방법보다 약간 스트레칭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운동인가요? 완전히 너무 쉬운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거창하게 운동법이라기보다는 생활 습관에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앉아 있을 때 한 거고 이제 만약에 서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일을 하거나 뭐 집에서 집안일 하거나 설거지를 할 때 그냥 이런 앉은 상태 뒷모습을 보여드리면 이 상태에서
뒤에 종아리 근육이 수축될 때까지 이렇게 쭉 들어주시면 됩니다. 아. 네,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 정도 강도는 내가 이렇게 할 때 뒤에 종아리 근육이 쭉 수축되는 느낌이 올 때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요 정도 스트레칭도 확실히 도움이 되는군요. 근데 선생님 이거 간만에 보니까 제가 평상시 때 좀 뻐근하다 보면 그냥 맨날 했던 건데. 이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네. 우리 몸이 약간 편해지거나 좀 풀어주는 것들이 하지정맥에서도 그냥 우리가 하고 있는 도움이 되는 그냥 내 몸에 익은 행동들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 몸에 뭐 목이 마르면 물 마실 때도 사실 수분이 필요한 것듯이 뭐 우리 몸이 이렇게 다 우리를 조종하고 있었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서 있거나 아니면은 계속 앉아 있는 직업에서 많이 생긴다고 하니까 그럴 때 한 번씩 이렇게 해주면 너무 네,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두 분 고생하셨어요. 시원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한 운동법까지 알아봤으니까 여러분들도 일상에서 꼭 실천해 보시고요. 이제는 하지정맥류로부터 우리의 다리와 마음을 가볍게 해줄 오늘의 한 줄 처방전 만나보겠습니다. 자, 두 분 원장님이 준비하신 오늘의 한 줄 처방전 과연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아, 이거 닥터 스트레인지가 스승님한테 듣는 말이잖아요. 끊임없이 의심하고 의심해. 그러니까 제대로 된 진단이 네. 꼭 필요하다라는 거. 네, 보여지는 맞습니다. 게 진짜 다가 아니라 튀어나오지 않아도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곳에 있다. 오늘 아주 주제가 정확하십니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정확한 진단을 기반으로 적절한 치료만 이루어진다면 2번, 3번, 1년, 2년 치료받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안 보인다고 질병이 없는 것도 아니고 보인다고 해서 심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증상이 의심스러울 때는 자가 진단을 해보시고 증상이 의심스러울 때는 그때는 병원에 오셔서 진단을 받아보시고 그리고 적절한 치료만 이루어진다면 건강한 몸을 다시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게요. 아유, 이 울퉁불퉁한 종아리가 보기 싫어서 치료한다는 생각은 이제 그만. 보이는 게 다가 아닌 만큼 정확한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한 질환이 바로 하지정맥류인 것 같네요.